안녕하세요. 네, 네. 네, 지금 마실 차는 무이암차예요. 무이암차 중에서 백계관, 정암 백계관이고요. 회원 의귀동, 외기동? 외기동인지 의기동인지 모르겠네요. 백계관의 이름은 그 흰 닭벼슬이라는 뜻이긴 한데 왜 그런 이름이 붙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무이암차도 흔히 무이암차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은 뭐 대용포가 있는데 의외로 꽤 다양한 종류가 있고 예, 무이암차가 있고요. 또 지역별로도 또 나뉘기 때문에 내가 무이암차를 다 만나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꽤 열심히 부지런히 맛보셔야 가능할, 아니 그래도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또 새로 차가 나오고 어느 정도 평균치, 표준치에 어떤 가까운 인상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이상의 어떤 표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무이암차는 어떻다. 무이암차 중에서 무이암차는 산지가 어디기 때문에 산지가 특정되어 있고 무이산 동목촌인가? 이런 지역 인근에 바위산이니까요. 무이암차는 거기서 산지가 이렇게 산지의 특성상 어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도 또 미묘하게 다르고, 또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정암 지역이냐 반암 지역이냐 주차 지역이냐에 따라서 또 약간 그 특징들이 또 다르게 여겨지기도 하고요. 독특하게 그래도 약간 더욱 더 특징적이라면 대용포나 육계, 수선 이렇게 아주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것들은 좀 더 특색이 있다고, 개성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것들은 아무래도 대중성이라기보다는 유명세가 다른 거죠. 유명세가 다르다는 얘기는 어쩌면 단순하게 사람들이 더 선호하는 것이 무엇이냐의 문제일 수도 있겠고, 또 마케팅의 일환일 수도 있겠어요. 근데 그런 건 잘 모르겠고요. 저는 이제 무이암차를 종종 마십니다. 종종 마시는데 아직 저는 무이암차가 이렇다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그래 이것은 무이암차 같아, 무이암차 맛이네, 정암과 반암과 주차는 약간씩 차이가 있고 그 맛을 어느 정도는 알겠어. 근데 확연히 맛만 보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다고 하면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대체로 정암 지역이 좀 더 무이암차의 특징이 강하고 더 진하고 이런 인상이 있다 정도만 알지, 마셔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오히려 보이차보다는 저는 좀 더 접근이 쉬웠기 때문에 그래도 더 오래 마셨고 더 많이 마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마셔도 정확히는 모르겠다가 제가 마시는 모든 차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저의 그 인상입니다. 차는 마셔도 잘 모르겠고, 그래 이런 부분이 있어, 그래 이런 게 있어 정도가 제가 어떤 인지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하게 돼요. 제 어떤
입이나 뭐 어떤 감각에 섬세하지 못함일 수도 있겠고, 또 그만큼 차의 종류가 많다는 의미도 된다고 약간 우겨보겠습니다. 왜 이쪽으로 하고 있지? 이 백계관 같은 경우는 지금 찻잎을 보니까 약간 붉은색이 도는, 붉은 기운을 머금은 까만색이에요. 붉고 진한 갈색이라고 말하기에는 검은색, 거의 검은색에 가까운 붉은색 같은 느낌이고요. 이 차를 처음 마신 것도 아니면서 그리고 이 차는 재작년 2017년 무이암차예요. 여기 그냥 이렇게 따르면 안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사실 미리 저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했었거든요. 수그라기에는 엄청 크죠. 보이시나요? 독특한 어떤 게 만들어진 녀석이에요. 그래서 다양하게 쓸 수 있겠고, 예쁘지 않나요? 예쁘죠? 이렇게 큰 것을 가져 준비한 이유는 자랑하려고가 아니고요. 좀 잔뜩 우려놓고 좀 편안하게 마셔야겠다라는 어떤 마음이 있어서요. 제가 주로 수구 없이 그냥 잔과 작은 호나 개완을 사용하기를 즐기는데, 또 이렇게 그냥 우리는데 너무 신경 쓰지 않고 집중하면서 책을 읽거나 뭐 딴 짓을 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 때는 저는 약간 식혀서 마시는 편이라 우려놓고 마시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초탕을 제가 성급하게 사실 뺐거든요. 그래서 역시 덜 우러났고, 차 탕색도 였잖아요. 너무 무이암차의 저 특성을 더 상세하게 알고 싶다 하면 조금 진하게, 좀 진하게 빡빡하게 우린다고 표현하고들 하는데요. 빡빡하게 우린다, 짜게 우린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그렇게 우리는 것이 좋고, 편안하게 마시고 싶다, 나는 무이암차가 좀 독하게 느껴진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불맛, 어떤 화향 때문이기도 하고, 저도 약간 무이암차를 많이 마시면 좀 힘들더라, 뭐 이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 원인은 정확히 모르겠으나 어쨌든 무이암차의 독특한 기운이 약간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좀 연하게 무이암차 특유의 단맛만 즐기시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좀 연하게 우렸더니 그냥 아주 편안하고 달달한 이런 맛이거든요. 단맛이 아주 많이 나요. 그리고 마지막 탕은 더 진하게 우려서 섞어야겠어요. 이게 긴 수구의 좋은 점이 그거죠. 근데 이 수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기울어진 물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물이 나오는 부분 연결된 걸 물대라고 하는데요. 아니기 때문에 꽉 채우면 따르기 좀 불편하고요. 막 넘치고 흐르고 이래서 약간 뭐 7부 정도로 채우시면 적당하게 이런 형태의 것들은 사용하시기가 좀 더 편합니다. 사실 제가 조금 길게, 많이 길게 우리고 있는 이유는 물이 조금 식은 것 같아서예요. 물이 포물병에 담아두고 시간이 좀 갔는데 그동안 좀 많이 식은 것 같아서, 아주 팔팔 끓는 물은 아닌 것 같아서. 근데 이미 마시기 시작해 버렸고, 그렇다면 길게 우리는 거죠. 그리고 낮은 온도에서와 높은 온도에서의 맛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다행히 이 차가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도 마셔보고 저렇게도 마셔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도 뭐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을 다시 끓이지 않고 그냥 길게 우려서 마시기로 했어요. 제가 최근에 버지니아 울프 책을 읽었는데요. 그 전에 1, 2년 사이에 버지니아 울프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왔고, 그 관련 제가 독서 팟캐스트를 듣다 보니 또 그런 리뷰 방송들, 뭐 팟캐스트라든지 뭐 아니면 다른 SNS들을 통해서 뭐 이런 것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봤는데 현재의 우리나라 현대의 작가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버지니아 울프는 모더니스트 작가니까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 이후 세대는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어떤 식으로든. 그렇다면 가까운 어떤 의식의 흐름 기법에 버지니아 울프 스타일에 가까운 글을 쓰는 한국의 작가가 있다면 누구라고 생각하냐라는 질문에 그 게스트가 박솔매 작가를 언급을 했어요. 근데 마침 저희 집에 작가의 책이 2억 권 있고, 그래서 한번 읽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읽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제가 직전에 버지니아 울프 책을 읽었잖아요. 가장 어떤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둥대로를 읽었는데, 말이 끝날 듯 끝날 듯 끝나지 않으면서 이렇게 약간 흘러가는 느낌
뭐 어쩌면 일견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 여기의 문장은 말이 뱅글뱅글 돌고 있는, 어떤 문장 안에서 단어들이 뱅글뱅글 돌고 있는 문장이거든요. 박솔매 작가의 문장은. 그래서 저는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물론 이 작가의 글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유사성을 따진다면 말이죠. 이 부분을 읽어드리면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실 것 같아요. 여기에 나는 아이러니가 싫어. 그러니까 나는 아이러니라고 하는 것이 싫다. 아이러니가 뭔데? 아이러니는 옷을 잘 입은 사람이, 그러니까 남자가 수트를 입었어. 잘 입은 남자가 바지에 뭔가 묻은 거야. 바지에 크림 같은 게 묻어서 그걸 하루 종일 고민하는 거야. 검은 바지에 흰 크림이 묻으면 잘 지워도 자국이 남잖아. 멀리서 보면 보이지 않지만 책상에 앉아서 일을 하다가도 무릎을 내려다보면 흰 얼룩이 보이는 거야. 보통은 그렇다? 아닌가? 그렇지? 보통은 그렇다? 그런데 그 사람은 부족한 게 없다. 좋은 사람이다. 그런데도 그 얼룩을 하루 종일 고민하는 거야. 옷을 잘 입은 채로. 멋있는 사람이다. 나무랄 데가 없다. 그런데 자꾸 고민을 해. 저기 저 사람이 내 얼룩을 본 것이 아닐까? 잘 지웠지만 의외로 눈에 띄는 것이 아닐까? 아무도 없는 곳에 가도 수트를 입은 그 남자는 괴로워한다. 바지에 얼룩을 보며 이걸 어쩌지 괴로워한다. 그런 모습이 아이러니야. 나는 아이러니가 싫어. 정말 싫어. 옷 잘 입은 사람이 크림에 대해 고민하는 게 너무 싫어. 혐오하고 경멸하고 경원시하는 쪽이다. 가끔씩 그게 너무 역겹다고 생각해. 그럴 때면 그 사람을 큰 크림통에 집어 넣었다 빼는 생각을 해. 그럼 그게 아이러니가 아니고 뭐가 되지? 그건 잘 알지 못해. 뭔가 그러니까 더 우습고 이제는 슬퍼진 상황이지만 그게 뭔지 어떤 이름을 붙여야 하는지는 잘 알지 못해. 하지만 그래도 싫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다. 내가 너무 이상하게 말을 하는 거지? 그렇지? 나는 설명을 잘 못해. 어쩌면 다른 모습으로 아이러니를 설명할 수 있을 거야.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잘 못해. 나는. 내가 지금 생각나는 건 옷 잘 입은 남자밖에 없어. 그리고 나는 그게 싫어. 왜냐하면 그런 모습은 나를 어딘가 화나게 하니까. 이게 한 페이지 조금 넘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이제 어떤 구어체로 쓰여진 부분이니까 더 이렇고요. 더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것 같고,
이게 이제 문어차로 쓰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다른 부분은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확실히 독특한 인상이긴 하네요. 이제 그래도 제법 무의 암차 같은 찬물색이 되었어요. 정말 문장이 꼬리잡기 같은 거 하는 것 같아요. 단어들끼리 꼬리잡기 하는. 이 맛을 누구는 미네랄 맛이라고 하고 저는 약간 매콤하다고 하고요. 또 누구는 흙맛이라고 하기도 하고 표현은 정말 다양하겠지만 단맛이 나지 않는 무이암차는 약간 잘못 우린 걸 수도 있어, 혹은 차가 조금 아쉽거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차는 확실히 단맛이 있고, 근데 이것을 단맛이라고 느끼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게 무슨 단맛이냐 이렇게.
아마 설탕의 단맛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 단맛을 단맛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저도 약간 말이 꼬리잡기 하는 것처럼 팽팽 도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어이구, 벌써 뱅글뱅글 도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꿀떡꿀떡 마셨더니 벌써 차가 동이 났네요. 아무래도 물을 더 끓여서 더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찻잎은 충분히 넣었고 평소보다 훨씬 옅게 마셨거든요. 그래서 더 우러날 것 같은데 물 더 끓여서 팔팔 끓는 물로 우려봐야지 알겠지요. 또 간만에 또 제가 이렇게 차를 마시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면, 차를 마시는 게 그렇게 대단한 행위, 시간, 어떤 활동은 아니다. 사실 크게 별것이 없고 익숙해지면 좀 편하다. 단지 어색하기 때문에 이것을 약간 대단한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것 뿐이다. 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가장 커요. 그래서 차를 좀 쉽게 좀 만나실 수 있으면 좋겠다. 너무 부담 없이. 이 마음이 가장 큰데, 이 말을 다시 꺼내는 이유는 차를 우리는 데 있어서도 많은 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믹스커피에 익숙했다가 핸드드립이라든지 혹은 머신이라든지 이런 것들 사용하는 것에 익숙해지는데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이제 커피 맛에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커피가 생활 속에 너무 아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차는 아직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한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차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방금 제가 마신 것처럼 물온도를 차는 어떻게 우리고 어떻게가 물론 공식이 있어요. 룰이 기본적인 어떤 우린 방법이라든지 권장하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래도 가장 괜찮은, 그래도 제법 잘 우려진 차를 마실 수 있다라는 권장 사항이지,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난다거나 망했어가 된다거나 하지 않아요. 방금 같은 제가 물 온도를 미처 확인하지 못했고 차는 이미 찻잎은 넣었고 우리고 보니 아 맞아 그렇다 이 상황이었어요. 그럴 때 그냥 그러면 좀 길게 우려서 맛 좀 보지 뭐. 오히려 이게 내 취향일 수도 있거든요. 결국은 취향을 알아가는 과정이고 그 취향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오히려 어떤 시행착오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권장하고 있지만 그것은 표준사항일 뿐이지 모두에게 통용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나의 취향과 기호를 알려면 나에게 맞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사실은 다양한 어떤 표본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 중에서 어떤 것이 나한테 가까워. 그러면 나는 원래는 이 차는 이렇게 우리는 게 좋다고 했지만 나는 그때는
약간 어딘지 좀 불편한 부분이 있었고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혹은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마시니까 이 차 나 맛있는 것 같아 혹은 마음에 들어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큰일 난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보통 차를 우릴 때 많아봤자 3g에서 5g 정도의 찻잎이 들어가고요. 3g에서 5g이 실수하고 실패한다고 해서 큰일 나지도 않고 차가 아주 까다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부분으로는 약간 묻어나는 면도 있어요. 방금도 농도가 옅은 차와 농도가 짙은 차를 한 수구에 넣고 같이 해서 담아서 마셨더니 좀 더 맛이 살아나요. 무이암차의 특징적인 맛이. 그 전에는 약간 물맛이 더 많이 있었고 단맛과 물맛만 있었고 무이암차의 특징적인 맛이 확실히 덜 났거든요. 그렇게 한번 시행착오를 거치시는 것을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차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다른 어떤 일상적인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실패를 많이 하면 그만큼 팁도 생깁니다. 비례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공만 하면 팁을 발견하기는 힘들어요. 하지만 나만의 어떤 방법이라든지 나만의 취향이라든지 나만의 어떤 작은 팁을 갖기 위해서는 분명히 시행착오가 조금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시지 않고 좀 즐겁게 만나셔도 좋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변명으로 들리실 수도 있겠어요. 너 차 잘못 들였잖아 이렇게. 그래도 맛있게 마실 수 있었습니다. 아쉬움이 남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부터는 물 온도 꼭 확인해야지. 물 온도를 확인한다는 것은 손가락을 담가본다거나 온도계를 넣어서 확인한다기보다는 끓었을 때 포트에 담아도 일정 시간 이상이 지나면 물의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신경 쓰겠다. 그래야겠다. 내가 어떤 맛을 즐기고 싶을 때는 물 온도를 좀 신경을 써야겠다 하는 것들 다시 한번 하는 거죠. 차를 15년 정도를 마셨는데 15년 정도를 마셨어도 계속 시행착오를 해요. 그게 나쁘다고 생각되지 않거든요. 또 어떤 새로운 즐거움이 있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이 차는 트름에서 약간 매콤한 맛이 올라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마신 차는 무이암차 중에서 백계관 회원의기동 이었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